안녕하십니까, 이시아입니다. 요즘은 꼭 원인 수면을 푹 깊이 잘 잤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, 사실은요. 그래서 실제로 아마 최근에는 전 세계인이 이 수면 장애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,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잠이 안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잠이 안 올까? 누워서 어떤 사람은 토끼를 헤아리는 사람도 있고, 그리고 헤아리도 있기는 천까지 헤아리도 보니까 잠은 그냥 오히려 더 안 오더라. 그런 사람도 있고, 여러 가지 방법을 적어내 있습니다. 그러나 실제로요, 왜 잠이 안 오느냐,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,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잠이 안 옵니다. 여러분, 잠이 안 올 때는,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구나.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세로토닌을 좀 올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사실은요,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제일 힘든, 어려운 부분을 환자들에게 물으면은 그것은 사실은 수면장애입니다. 이 잠이 안 오니까 제일 괴로운 겁니다, 당장.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왜 그러면은 잠이 안 올 때는 세로토닌이 문제냐. 실제로 우리가 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다는 것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들어 계실 거예요, 대부분은요. 그런데 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이런 뇌에 송가체라는 데가 있습니다. 거기서 만들어냅니다. 무엇을 원료로 만들어내느냐? 이게 바로 세로토닌을 원료로 해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송가체에서 만들어냅니다. 그 말은 우리가 잠이 안 올 때는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. 그것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면이 안 오면, 잠이 안 오면 일단은 이게 멜라토닌이 부족하구나, 이 생각쯤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참 현대 과학인으로서의 체면에 서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멜라토닌을 어떻게 하면 이제 올리겠느냐. 여러분, 우리는 잘 알다시피 세로토닌 활성 기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멜라토닌이 부족하다.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외울 수 있겠느냐. 제일 쉬운 방법은 사람들이, 여러분 요즘 저녁에 시간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어디 한강변이나 혹은 또 이 학교 운동장 빈 뜰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거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것은요, 수면을 잘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. 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멜라토닌이 많아지고, 멜라토닌이 많아지면 수면이 오게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수면에 관한 굉장히 과학적인 이런 접근을 해야 됩니다. 이런저런 방법들이 책에는 들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참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하는 이런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느냐? 여러분, 수면 전문가들은 최소한 우리가 밤잠을 자되 밤 10시쯤에 잠드는 게 참 과학적이라 그럽니다. 그러나 밤 10시쯤 잠자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뭐가 그렇게 바쁜지, 밤 11시, 12시까지도 보면은 아주 이 번화가에는 불이 훤하게 켜 있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10시에 욕심 부리지 말고 11시쯤은 자자.
이게 사실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. 11시에는 늦어도 자야 되겠다. 여러분, 우리가 잠자기 전에는 불을 훤하게 켜놓으면 안 됩니다. 일단은 이제 불을 좀 어둡게 켜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실내 밝기 아니고 한 1시간쯤은 책상 위에 데스크 램프 밑에서 책을 읽든지 조용히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. 그러면 이제 한 11시쯤 되면 되게 이제 잠이 들죠. 자, 그 다음에는 언제 잠이 깨느냐. 여러분, 요즘 참 몇 시에 잠이 깨는지 모르겠습니다. 요즘 뭐 직장 분위기도 옛날 같지가 않고 굉장히 느슨하고, 참 재택근무라는 이게 참 우리한테 축복인지 이게 오히려 재앙인지 저는 뭐 잘 구별을 잘 못하겠습니다.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재앙일 수도 있고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참 밤 11시쯤에는 잠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노력을 이제 하셔야 되고, 그럼 아침에 그러면 일어나기를 언제쯤 일어나면 좋겠느냐. 여러분, 저는 6시 전에는 늦어도 기상을 해야 된다.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수면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기분이 들면은 낮에 낮잠을 잠깐 자는 것도 방법입니다. 한 10분이나 15분쯤 뭐 낮잠 잔다고 이불을 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책상에 엎드려 가지고 소위 고양이 낮잠이라 그러죠. 캣냅. 그래서 낮잠을 좀 자도록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낮잠 자는 사람과 안 자는 사람에 대한 건강 척도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은 제가 전문을 하는 분야도 바로 그 분야입니다. 낮잠이 정신의학에 미치는 영향,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실제로 이제 이 낮잠을 국가적으로 자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참 문화 국가로서 참 아주 자랑하는 이 파리 이 불란서 사람들도 낮잠이 그렇게 좋다니까 이 국민들에게 또 자기 직원들에게 낮잠을 재워라. 그런 것이요. 이제 뭐 법령으로 강제는 안 되지만 추천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. 사실은요. 그러니까 낮잠을 조금 자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. 저도 가끔 사람들이 묻는데 저는 조금 5시는 늦어도 일어나게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밤 한 11시쯤 자니까 상당히 수면이 뭐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한두 시간은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, 그러나 저는 꼭 낮잠을 잡니다. 이제 낮잠을 자고 나오는데 이게 되게 오래 자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한 10분이나 15분 좀 이렇게 자고 나면 정말 아주 꿀잠입니다. 여러분, 낮잠을 자면 사실 하루가 2번을 시작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아침에는 일이 참 주의 집중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됩니다. 그러나 이 오후 되면은 아무리 좀 늘어지는 이런 기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또 애연가들도 이 담배 맛도 없어요. 사실 오후 되면요. 그래서 그 애연가들에게는 3o'clock taste, 오후 3시 담배 맛이라는 말도 있습니다. 그 말은 오후 3시 되면 아주 즐겨 피던 담배 맛도 별로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럴 때는 정말 낮잠을 자고 나면은 마치 아주 참 신선한 그런 기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렇게만 딱 될 수 있다면은 뭐 그 이상도 이상적인 게 없고, 저는 이제 이렇게 수면 패턴이 이렇게 된 게 적어도 한 5, 60년은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저는 어릴 적부터라도 좀 부지런 뜬다 그럽니다. 우리 할매 이야기는.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네가 만약에 공부가 뒤쳐져 있다든가, 뭐 운동선수인데 운동이 좀 뒤쳐져 있다든가, 뭔가 남들보다도 내가 좀 뒤쳐져 있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. 내 말을 들으시오. 꼭 1시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. 그게 그러지 않아도 잠이 안 오는데
무슨 1시간 일찍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. 뭐 그만큼 잠이 안 오는데 불구하고.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제 자꾸 노력을 하면 한목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한 일주일에 기준으로 해서 한 20분씩 아니면 한 5분씩 10분씩 그렇게라도 점진적으로 자꾸 땡겨 자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나중에는 정말 한 11시쯤 잠이 들어서 한 5시쯤 되면 늦어도 잠이 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맨손으로 출세를 했다, 성공을 했다.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, 낮잠 1시간이 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.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정말 선물 중에 선물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.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여러분 우선은 이제 지하철에 앉아 공부를 하고 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 그 참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지하철 시발점에서 타면은 내가 앉아 올 수가 있습니다. 시내까지 들어오자면 거의 1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정말 시내 다 오가면은 뭐 아주 비좁아서 숨도 못 쉴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? 그럴 때 더 앉아서 공부를 하고 오십시오. 그러면 사실은요, 아침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아침에 2시간이 4시간이다. 자유시간이다.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천재 못할 일이 없습니다. 아침 2시간을 그 참 정신이 맑을 때 주의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한다. 책을 읽는다. 책을 쓴다. 뭐 논문을 쓴다. 뭐든 우리가 지적인 일을 그때 할 수 있고 혹은 또 뭐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물론 그때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2시간만 하면은 1년에 책을 150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. 전부 이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좀 지적인 그런 훈련도 아니고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주고받고 그러고 있겠죠. 자, 여러분 정말 사람이 출세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. 정말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생활을 내가 하고 보내느냐 거기 따라 되겠습니다.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닙니다. 사실은요. 그래서 정말 아침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2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. 왜 1시간 오는 동안에 자리에 앉아갈 수 있으니까. 여러분 책을 150권을 읽으면 그 사람은요 무슨 분야든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그걸 꼭 좀 명심을 하십시오. 그리고 정말 아침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은 네 인생이 바뀐다.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. 저는 그 이야기를 아주 힘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우리가 늦어도 11시에 잠이 든다면은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느냐. 첫째는 그 시간이 자야지 피로회복이 완벽하게 됩니다. 그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시간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그때 자야지 여자들은 얼굴이 깨끗하고 아주 피부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것은요. 우리가 참 주말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. 그 이제 머리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낮에 공부한 것이 남아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작용이 있습니다. 그게 참 굉장히 아주 신비스러운.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공부한 것은 이 단기 기억입니다. 이거는 다시 안 건드리면 바로 잊어버립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낮에 한 공부가 그대로 내 기억에 남아있고 그게 정말 내 지식의 자산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인생 운명을 좌우한다는 게 이게 바로 참 아침 1시간이다.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낮잠을 때로는 잘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수면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고 뭐 어느 하나가 이 사람한테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.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맞다면은 뭐 그 좀 큰 재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
이런 생각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수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고, 이 세로토닌과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세로토닌, 수면입니다.